성공한 사람들의 12가지 습관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또 그 내용을 우리 완공책 있는 내용과 엮어가지고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완공 진도를 빼기보다 이제 곧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여러분의 주말을 좀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서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12가지 그 습관, 이라는 어떤 그 글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가슴에 새기는 명언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외국에 있는 그 라이프 핵이라는 잡지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 내용을 쭉 훑어봤어요. 뭐 빌 게이츠부터 뭐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뭐 그야말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의리의리한 사람들 내 어떤 주말 습관이 나오는데 12가지 주말 습관을 보면서 되게 좀 뭐랄까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12가지 습관이 저희 이제 완공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냥 넘기려다가 이 내용을 좀 완공과 엮어서 풀이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말이 좀 더 생산성이 있고 좀 더 행복하고 또 좀 더 발전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12가지 습관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또 그 내용을 제가 우리 완공책 있는 내용과 엮어가지고 한번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의 주말 습관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라 인데 번역글을 읽어 드릴게요. 빌 게이츠는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말은 지난주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생각을 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다. 행복 프로젝트의 저자 그레첸 루비는 매일 한 줄씩 반성 일기를 작성하기를 권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말에 뭐를 하냐? 주중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반성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뭘 부족한지 또 뭐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반성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 알게 되니까 우리 메타인지가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 게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계획을 잡을 때에도 반성 없는 계획은 마음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왜냐면 우리가 계획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좀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들은 반성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들 반성을 하라라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반성하면 좋을까? 제가 5강 때 이미 말씀드렸죠.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적어라. 저희 이제 목표장 안에 있는 시간관리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성을 여러분께 진짜 하시려면은 그냥 이렇게 주말에 앉아가지고 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중에 여러분이 했던 일들을 매일 1시간 단위로 적어보는 거예요. 평가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제가 5강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말에 뭘 하느냐 주중에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정량화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확한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객관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주말에는 주중을 반성하실 때 그냥 이렇게 생각만으로 반성하지 마시고 주중을 했던 일을 다 시간 단위로 적어 보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표를 보시고 반성을 하시면 좀 더 하이 퀄리티한 반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주말 습관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라.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습관은 그 스티브 잡스 우리 가끔 보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는 그 주말 습관이 뭐였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번역글을 읽어 드릴게요. 주말은 잊고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다.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필요하다면 리셋도 필요하다. 친구들이나 자녀,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당장에는 우리 무익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매우 소중하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저녁 식사는 늘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뭘 하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잡거나 여러 번 이렇게 해서 뭐 의욕이 넘치거나 하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요즘에 또 사람들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24시간 한정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목표장에서 시간 관리에 그렇게 하루 단위를 적는 것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봐왔지만 가장 탁월한 거는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코비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할 일을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나눠서 목록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급한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을 땡기게 하는 것, 정말 하고 싶은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긴급함도 실제적인 시간의 긴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긴급함도 이렇게 이끄는 정말 하고 싶게 만드는 것도 긴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번째는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런 4가지의 기준으로 목록을 적어봅니다. 뭐 이게 매트릭스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긴급성, 여기는 중요성, 위로 갈수록 중요성이 높고 위로 갈수록 긴급성이 높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겠죠?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들. 이쪽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들. 이쪽은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것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로. 그러면 첫 번째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그거는 솔직히 우선순위가 바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뭐죠? 시험 공부죠? 이거는 굳이 뭐 따지지 않아도 대부분 잘 합니다. 우선순위 정해서. 네 번째,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시간도 급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땡기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할 일이 없겠죠? 근데 우선순위의 핵심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을 구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일.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땡기게 하는 인터넷 서핑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SNS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게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금 동하게 하고 지금 막 하고 싶게 하지만 막상 따져보면은 중요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우선순위 빼고 반대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독서가 있을 수 있겠죠. 독서 책 지금 읽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나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죠. 이게 쌓이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독서는요. 여러분의 문해력과 여러분의 실제 어떤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지금 긴급하지는 않죠. 급하지도 않고 이거 책 안 읽는다 해서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 독서가 있을 수 있겠고 공부도 있을 수 있겠고 운동도 그렇죠. 운동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여러분 몸이 아프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나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은 매우 중요하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핵심 습관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뭘 두냐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둡니다. 그 다음에 두는 것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 운동, 공부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말에 잘 정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의 주말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말 습관은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리 잡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제 얘기한 건데요. 취미를 만들어라. 번역글을 읽어드릴게요. 워런 버핏은 20세기 최초로 성공한 투자가로 평가받는다. 그런 그도 여가 시간에는 우쿨렐레 연주를 즐긴다. 성공한 사람들은 흥미로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그들의 취미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론 토요일 골프를 치는 것도 인맥 형성과 사업 기회를 얻기에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메릴 스트립의 취미인 뜨개질이나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의 유화 그리기처럼 혼자 하는 취미조차도 창의성 발달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 근데 조지 부시 유화 그리기는 좀 생뚱맞네요. 부시가 되게 창의적이었죠. 창의적으로 정치를 하셨죠.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취미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책 창의성 파트를 보시면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갖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면 창의성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선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좀 동떨어진 거. 그 취미가 당연히 낯선 경험들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19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와 그냥 일반 과학자를 비교한 그 논문이 있었는데요. 비교해봤더니 노벨상 수상자들은 일반 과학자들보다 더 다양한, 더 많은 취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술 쪽, 되게 동떨어졌지만 이질적이지만 낯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이죠. 예술 쪽에 취미가 많았고요. 또 글쓰기 같은 거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그 특허를 많이 출원한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다양한 취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창의성을 높이기 원하시고 또 취미는 그 자체로 되게 기분 좋은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주말을 그냥 어설프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기분을 리플레시 해주고 또 여러분의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런 취미를 주말에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하는 일과 정말 동떨어진 것들을 취미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수학 공부하시는 분이 주말에 취미로 수학을 한다. 뭐 좋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학. 근데 이왕이면 그때는 다른 것들, 예술 쪽이나 인문학이나 미술 보는 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아니면 몸으로 하는 댄스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오히려 수학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창의적인 방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말 습관은 취미를 만들어라. 네 번째는 트위터 공동 창립자인 잭 도시가 말한 것인데요. 다음 주를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번역글을 읽어드릴게요. 트위터와 스퀘어 공동 창립자 잭 도시는 평일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는 걸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나는 토요일에는 하이킹을 하며 쉰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성과 피드백 전략을 생각하며 다음 주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성공한 사람들이 주말에 하는 일의 저자 로라 벤더캠은 성공한 사람들은 직업적인 성공을 위한 비밀 무기가 주말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를 준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죠. 휴식과 반성. 그렇죠? 반성은 앞부분 얘기했으니까 휴식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을 하셨다면 주말에 쉬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완공에도 몸편에 휴식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와 업무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휴식은 뭐에 중요하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집중할 때는 그 변수가 적거나 좀 덜 복잡한 문제를 잘 풀 수 있고요. 정말 변수가 많거나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막 집중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집중한 다음에 휴식을 취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휴식이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도 휴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과학 연구를 할 때 머리가 잘 안 풀리면 바이올린이 연주했고요. 우디 앨런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필요할 때는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몇 번씩 샤워를. 그리고 포엔칼 같은 경우는 푸급스함수와 유클리드 기하학의 연관성을 어떻게 알았죠? 산책 중에 알았죠. 그리고 유레카가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가 어디서 나왔죠? 욕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휴식 중에 몸도 다시 리플레시도 시켜주고 다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새 힘도 주지만 아이디어 측면에서 특별히 잘 풀리지 않는 아이디어나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휴식 중에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온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 저도 그 두 가지 일을 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냥 돌아다닙니다. 특히나 집필 아이디어나 구조를 짤 때는 책상 안에 이렇게 앞에 있지 않습니다. 돌아다녀요, 이렇게. 걷습니다, 그냥. 혹은, 저도 샤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눌님께 혼날 때가 있어요. 샤워를 했는데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이 인간이. 계속 샤워를 계속 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그때 생각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샤워를 할 때 실제로 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주중에 열심히 사셨다면 쉬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 휴식을 취하면서 사색의 시간, 생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말 습관 네 번째는 다음 주를 준비하라. 특히 휴식. 자, 다섯 번째는 미국의 독립아버지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면 계획을 세워라. 번역글을 읽어드릴게요. 자기계발의 창시자 벤자민 플랭클린은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할까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 목표를 중요하게 여긴다. 주말이라고 예외는 없다. 물론 원기 회복을 위한 휴식 시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태만해져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라. 제가 목표장에서도 계획을 세우는 법이 나오는데 5강에 했던 내용이 제가 5강에 습관을 바꾸러 적어라 판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때 두 가지를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날 했던 일을 적고 앞번 반성 시간 단위로, 두 번째는 그날 해야 할 일을 적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도 평일처럼 그날 해야 할 일을 적어라.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 계획대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중까지 할 일 계획에 대해서 정하면 좋습니다. 계획을 적으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실제로 그 계획을 실천할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하게.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하지 마라. 너무 빡세게 해서 실패하면 오히려 더 계획을 안 지킬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주에 계획을 세우시고 쭉 지낸 다음에 주말에 그 주중에 계획을 반성을 하시면서 뭘 하냐면 내 계획을 얼마나 수행을 했는가 수행률을 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수행률이 낮다 한다면 계획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계획을 좀 줄이는 거죠. 더 실현 가능하게. 근데 한 주를 돌아봤더니 계획을 100%로 다 지키고 여유 시간까지 남았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을 스스로를 과소평가한 거죠. 그때는 좀 더 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주말에 주중에 했던 것들을 그 계획의 수행률을 토대로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획은 계속 변경시켜야 돼요. 계속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의 능력치가 다르니까 미스 조정을 계속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거를 주말에 하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주말 습관은 계획을 세워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주말 습관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티모시 페리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번역글 읽어드릴게요. 멀티태스킹은 2005년에나 유행했던 것이다. 동시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주말 생산성을 극대화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이 효율성과 효과를 낮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대신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페리스는 하루의 목표는 2개를 넘기지 않아야 생산성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책 기억장에 멀티태스킹의 허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멀티태스킹이 강한다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착각입니다. 왜냐면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뇌는요, 2가지 일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만약 2가지 일을 한다면 한 가지는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음악을 듣는데 음악 가사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책에 집중을 하면서 음악 가사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걸어가면서 음악을 들으실 때 음악 가사에 집중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왜? 걷는 건 자동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책에 집중하면서 이 가사에 집중해 보세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안 됩니다. 우리 뇌는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할 때 한 가지 집중, 그러니까 이 얘기는 2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2-3가지 일을 너무 동시에 하지 말자. 집중할 일은 한 가지에 집중하자. 어떻게 있을 수 있겠고, 2번째로는 너무 하루를 복잡하게 짜지 말자. 우리 일을 좀 단순화시키자. 단순화시키면 인지 자원 거기에 올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2번째로는 이왕이면 그날 해야 될 일을 단순화시키자. 단순화시킴으로써 거기에 집중하자.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것들 하지 말고 1-2가지 일로 집중을 하자. 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째 주말 습관은 보그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가 말한 건데요. 운동하라. 주말에는 운동을 해라. 네. 성공한 사람들은 운동을 위한 시간을 항상 남겨둔다. 안나 윈투어는 매일 1시간씩 테니스를 하며 영국 버진 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은 취미로 카이트 서핑을 한다. 인도에서 4번째로 부유한 억만 산자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다. 성공한 사람들은 활동적인 성격을 위해 운동을 한다. 주말에도 예외는 없다. 주말에 하는 운동은 적어도 토요일 밤에 야식 정도는 소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운동은 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중요하죠. 주말에도 여전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완고원 몸짱에 운동편이 있어요. 왜냐면 운동이 이 공부와 업무의 효율을 올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몸편에서 정말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운동을 하면 BDNF라는 우리의 뇌 신경섬유를 더 촘촘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머리를 좋게 해주는 그런 단백질 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이렇게 학습 효율과 기억력과 자제력을 또 기분을 좋게 해주는 각종 신경 호르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쪽에 해마가 있는데 해마가 기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면 해마가 회춘이 됩니다. 회춘이 젊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정말 좋게 해주는 몸을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뇌를 정말로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들 알고 계시고 또 운동은 되게 가장 중요한 핵심 습관 중에 하나죠. 하나의 습관을 했을 뿐인데 안 좋은 습관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더불어 생기는 그래서 주말에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번째 미국의 최고의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이는 명상을 하라.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201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 오프라 윈프리는 여전히 하루에 2번 20분씩 명상을 한다. 대기업에서도 명상이 스트레스 완화, 생산성 향상, 창의력 발달, 삶의 질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주말은 살림, 운동, 가족 행사, 사교 생활 등으로 평일보다 더 바쁘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주말에도 명상의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
저희 모험편에 또 나와 있습니다. 명상의 장점에 대해서. 그래서 주말에 뭐 평일 땐 바빠서 못한다 하시면 주말에는 그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도 있죠.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갖고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 또 고민들 다 내려놓으시고 10분에서 20분씩 그냥 한번 명상을 쭉 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깊게 기도하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랑 깊게 기도를 할 때랑 뇌파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종교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 깊게 자기의 삶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종교인이 아니신 분 같은 경우는 명상을 쭉. 뭐 종교인 할지라도 명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 저희 뭐 명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생각됩니다. 저는 명상을 좀 별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 있는 거, 뭐 여기 단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해 보거나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는 랜디 저커버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교 모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말에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의 친누나 그 랜디 주커버그는 FOMO를 잊고 JOMO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한다.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하지만 랜디 주커버그는 놓치는 것을 즐기는 JOMO, The Joy of Missing Out을 권한다. FOMO의 유혹이 넘쳐나는 SNS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행복한 주말을 보내는 열쇠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어진 현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뭐 내용이 약간 복잡한데, 이걸 줄이면 주말에는 SNS나 인터넷, 온라인에서 좀 벗어나서 오프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경편에서 나오는 건데요. SNS나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는데 우리가 공부나 업무에 되게 비효율적인 걸로 바꿉니다. 여러분, 뇌 구조가 바뀌어요.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인터넷 활동이나 SNS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주말에는 좀 떠나보자. 디톡스, SNS 디톡스, 인터넷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주말에는 오프 모임을 갖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온라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는요, 버든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얘기한 겁니다. 돌려줘라. 영국의 억만장자 기업인 리처드 브랜슨은 주말의 건강, 빈곤, 환경 보전 등의 이슈에 힘쏟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생각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유한 습관들, 부자들의 매일 성공 습관의 저자인 톰 콜린은 자신이 만난 부자들의 73%가 매달 5시간 이상씩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시야를 넓히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부가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으니까 그 도움 받는 사람 좋겠죠, 기분? 근데 도와주는 사람도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행복하다는 건 긍정적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 감정이 항상 있으면 스트레스가 낮춰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지 능력이 확장이 됩니다. 당연히 공부나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감정이 공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기적 이타주의자, 그러니까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 나오는 그 신인류, 이기심과 이타심이 같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대인관계에 성공하고 성장하고 성취를 이루는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이기심과 이타심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주중에는
우리가 업무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다면 주말에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돌아보는, 이 사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뭐 소액이지만 기부를 하고, 꼭 부자들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서민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액이라도 도움을 주고, 혹은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훌륭한 주말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주말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번째죠. 11번째는 미국의 최고 래퍼 제이즈가 얘기한 건데요. 일의 탄력을 잃지 마라.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래퍼 제이즈의 성공 비결은 그의 가사에 나와 있다. 당신은 성공을 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흔들리거나 미끄러져서는 안 된다. 한쪽 눈은 영원히 항상 뜨고 있어야 한다. 제이즈가 일주일에 5일만 성공을 꿈꾸었다면 그는 5,500억 원을 벌어들이는 래퍼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지와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 뭐 이제 이게 외국에 어떤 나온 그 글을 번역한 거라, 뭐 특히 미국이죠. 아주 뭐 성공의 잣대를 다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용은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주말에 휴식도 중요하고 취미를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여러분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쉬시면 안 되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주말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주말도 없이 달려야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일의 탄력, 일의 흐름을 멈춰서는 안 되죠. 왜냐면 이걸 멈췄으면 다시 복구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나중에 월요일을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주말도 평일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책을 쓸 때 같은 경우는 주말은 쉬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냥 집필을 할 때 그 집필 집중 기간에는 그냥 계속 몰아칩니다.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끊기면 약간 복귀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오히려 주말에 더 박차를 가하십시오. 오히려 주말은 시간도 많을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박차를 가하라. 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오히려 주말에는 그 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월트 디즈니 회장인 로버트 아이거가 얘기한 건데요. 일찍 일어나라. 매일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영인은 로버트 아이거뿐만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침대에서 늘어지는 법이 없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기상 후 2시간 30분에서 4시간 사이에 가장 선명하다.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당신을 다른 이들보다 앞서 나가게 만들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나왔던 것도 집중력은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기억력이자 집중력.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시면 좋고, 점심 이후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요. 밤에는 눈과 손의 협업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죠. 그런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이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15세에서 25세 사이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4시 30분에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20살 전후에 계시는 분들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11시 이후에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이 매우 늦게 분비돼요. 때문에 이런 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찍 자기가 힘들어요. 일찍 자는 걸로 계속하면 오히려 생체 리듬이 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로버트 아이거, 이분은 나이가 65세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멜라토닌이 일찍 분비되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새벽잠이 없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시잖아요. 아침잠이 없고. 근데 20세 전후이신 분들은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돼요. 20살이 거의 정점이거든요. 15세부터 늦춰지기 시작해서 20살에 정점을 찍고 25세까지 이제 조금 하향 곡선을 내리는데, 이런 분들은 늦게 자고
11시, 12시, 1시에 자고 늦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예, 등교 시간을 매우 늦춰줘야 돼요. 늦잠 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생체 리듬에 맞다. 제가 이제 완공 수면편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몸편을 할 때, 그 수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공부하시는 20대 전후의 분들이 왜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20대 초반할 때 4시 30분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1시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새벽 1시에 일어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나이대별로, 나이가 뭐 전 이제 40이니까 40살 정도 됐다면 뭐 5시 정도 5시, 6시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회장처럼 4시 반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께 20대 전후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출 수밖에 없지만, 만약 그게 없다면, 예,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셔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12가지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패턴과 맞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예, 그 주의 반성과 계획을 잡는 것. 이것만큼은 꼭 주말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주중에 열심히 하셨다면 쉬시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이 주말 습관을 통하여서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주말 습관이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일들을 성취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주말부터 그냥 이렇게 흘려보냈다면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갖추므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